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신가 축구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오락실에서 아니면 문방구에서 말도 안 되는 필살기를 사용하는 축구 게임을 즐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게임의 후속작 같은 게임이거든요.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일본어 버전은 폭렬 축구고 국제 버전은 슈퍼샷 사커입니다. 먼저 옵션을 살펴보면은요, 난이도는 그냥 노멀로 하고요, 게임 시간은 최소 5분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진 그냥 다 두고요. 우리가 플레이할 게임은 월드 토너먼트, 네,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승을 못한 한을 게임으로나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만났던 상대 그 대진표 그대로입니다. 이 게임이 2002년 월드컵 그때 출전했던 국가를 기준으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월드 토너먼트를 선택하면 그 당시 속했던 조별 국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대로 우리의 첫 상대는 폴란드고요.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승, 재물이 된 팀이기도 하죠. 이 게임은 2002년도에 테크모에서 플스1으로 출시한 축구 게임인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맞춰서 발매된 게임이었습니다. 기본 룰은 축구이긴 한데요, 아주 여러가지의 기상천외한 필살기들이 난리를 치는 축구 게임입니다. 지금 보신 게 한국팀의 불꽃슛이거든요. 한국팀 이 게임에서 꽤 강력합니다. 노멀 모드면은 어지간한 실력이시면은 엔딩까지, 엔딩이라기보다는 월드컵의 우승컵까지 한국팀으로 트로피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딩한 선수는 홍명보고요. 홍명보 전용 슬라이딩 태클입니다. 이름은 타이거 차지라고 하고요. 화면 아래를 보시면은 세모, 네모, X 각 팀마다 필살기들이 3개씩 있거든요. 슛! 아이고, 골대 맞았네요. 이렇게 일반적인 슛으로는 이 게임에서 득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너킥에서도 점수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반적인 슛으로는 골키퍼가 거의 거미손입니다. 어느 팀이든지 간에 골키퍼의 능력은 이 게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일반 슛으로는 어려운데, 한국팀이 강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꽃슛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슈팅이 있는 팀이 이 게임에선 제일 강하거든요. 불꽃슛 한번 다시 발사! 와, 골키퍼가 완전히 볼링핀 쓰러지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득점을 하면은 리플레이로 3번을 보여줍니다. 그 골 장면을요.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눈이 즐겁지만요, 곧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편집할게요. 화면 아래에 게이지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차오르거든요. 지금 세모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이스틱에 L1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세모 버튼을 눌러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버튼에 맞는 필살기가 나갑니다. 수비할 때는 수비 버튼이 빛이 나고요. 그러니까 각 팀마다 공격, 수비, 그리고 골키퍼 기술까지 상황에 맞을 때 게이지가 차 있으면은 빛이 나니까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필살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와, 골키퍼 너무 쉽게 공을 잡죠. 네, 이렇게 강슛도 아주 편안하게 두 손으로 척척 잡아냅니다. 강팀이든 약팀이든 의미가 없어요. 골키퍼는 다 최고입니다. 일반적인 장거리 슛 빵 한번 쳐볼게요. 슛! 아유, 볼을 쳐냈네요. 쉽게 잡을 줄 알았는데 쳐내기 급급한 폴란드 골키퍼입니다. 자, 여기서 헤딩! 아이고, 헤딩 못하네요. 난이도가 노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적들 근처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해도 볼을 뺏을 수 있지만 레드카드나 옐로우 카드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적 근처에서 X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을 뺐거든요.
골키퍼가 막아냈죠. 어떻게 막아냈냐면요, 불꽃슛은 상대편을 한 명은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불꽃슛을 쏠 때 앞에 우리 편이던 상대편이던지 간에 몸을 한번 맞고 지나가면은 골키퍼는 거의 다 막아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이렉트로 골키퍼한테 슛이 날아갔다, 골키퍼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골입니다. 얼마나 사기적인 기술인지 알 수 있겠죠. 축구 게임에서 한국이 이렇게 강팀인 게임 있나요? 저는 이 게임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이 일본 게임이죠. 일본도 굉장히 강력한 팀입니다. 폴란드도 기술이 3가지가 있죠. 그 기술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사용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폴란드는 그렇게 강팀이 아니에요. 일단 레드 플래시라고 드리블을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기술이 있거든요. 중간에 잘 막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에도 좋은 기술이 아니고요. 한국은 이렇게 앞에 뻥 뚫렸을 때 그냥 초장거리 슛으로 앞에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골입니다. 얼마나 쉬운가요? 40m 거리에서 슛을 했는데 골이 됐습니다. 필살기 사용하네요. 그래, 마음껏 달려라. 그리고 나서 뺏기죠. 별거 아닌 기술입니다. 폴란드에도 공격 기술은 있거든요. 센터링을 해줘야지만 헤딩으로 공격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실패합니다. 어려운 기술이지만요, 그래도 골이 들어갔을 땐 그만큼 기분이 좋은 기술이기도 해요. 헤딩! 작은 화면 보시면 폴란드의 필살기 슛입니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만큼 성공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 골키퍼의 수비 기술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골키퍼가 사용했어야 되는데 첫 판이라 사용 안 하나봐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볼을 몰고서 페널티 안에 들어왔을 때 100%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필살기 슛이 대부분 페널티 박스 밖에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저 골키퍼 잡아내기 기술은 크게 쓸 일이 없다는 거죠. 폴란드가 굉장히 축구 잘하는 나라 같기는 한데요,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74년도에 3위, 78년도에 8강, 82년도에 3위, 86년도에 16강, 그러고 나서 90년대 본선 진출 실패, 그리고 2000년대에도 예선 탈락하고요. 이번에 모처럼 16강 올라갔지만 거기까지였고요. 이훈재 골키퍼 굉장히 잘 막죠. 가볍게 한 손으로 막아냅니다. 첫 판은 이렇게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됐습니다. 이럴 때 노래 나와야죠. 오, 필승골이야.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다음 상대, 그때 당시 그대로 미국이네요. 우리가 미국이랑은 비겼었죠. 미국 팀은 필살기 게이지 소비가 굉장히 적은 팀이라서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공을 100% 뺏어내는 기술인데요. 미국 팀이 좀 아쉬운 게 필살기 슛이 없어요. 너무 멀리서 쏘면 이렇게 골대를 맞추는군요. 다시 한번. 이게 들어가네요. 필살기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32m 거리에서 쏜 롱슛인데,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골입니다. 골. 2002년도 당시에는 신문선 해설위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골이에요. 제가 흉내냈지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되네요. 그 당시에는 그 신문선 해설위원 흉내내고 많이들 그랬죠. 한국팀의 저 필살기 슛 정말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강합니다. 미국은 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나라잖아요.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인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때부터 슬슬 미국도 축구 인기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많이 붙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미국 피파 랭킹 같은 걸 보던가 아니면은 뭐 인기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월드컵 개근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16강도 간 적 있고 8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거 맞죠? 지금 이 기술은 스페이스 로켓이라는 기술인데 전방으로 롱 패스를 날리는 기술이고요. 헤딩까지 합니다. 슈팅까지 하는데 이 헤딩 슛이 굉장히 위력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요, 딜레이도 적고 패스를 전방으로 잘 보내주니까 그래도 괜찮은 기술이긴 한데 한국 팀처럼 이런 불꽃슛이 없기 때문에요, 마무리가 좀 어정쩡해서 강팀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 게임에서는 중간 이상은 가는 팀이고요. 지금 홍명보가 볼을 뺏겼네요. 그래도 우리 이훈재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냅니다. 홍명보 전용 슬라이딩 태클, 어디서 사용하든지 간에 일단 볼은 무조건 빼내고요. 반칙도 아닙니다. 미국이 이 필살기 사용할 때는 미사일이 발사가 되죠. 미국 팀은 필살기가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자, 미사일 발사되는 거 보셨나요? 자, 이제 전반전 거의 끝나갑니다. 자, 심판 호루라기 불어주세요. 아이고, 자유의 신상 필살기를 쓰다니. 이 게임은 테크모 월드컵 98의 정식 후속작은 아닌데요, 그래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테크모. 그리고 각종 필살 기술들, 테크모 월드컵 98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막는다면 이렇게 중거리 슛, 아이고 우리 편 등어리에 맞았네요. 홍명보 선수 등이었군요. 테크모 월드컵 98이랑 엔진을 같은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이 비슷하고요, 게임성도 비슷하니까 테크모 월드컵 98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게임이 한국에 플스1으로 정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번들 게임으로 이 게임이 굉장히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 게임이 막 뿌려졌을 때 폭렬 사커라는 제목이 아니고 테크모 월드컵 98 파워 불꽃 축구 2편,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론 전 그 당시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소년은 아니지만 저 같은 어린 소년들은 멋 모르고 게임을 그냥 구입할 수밖에 없죠. 2000년에 들어와서도 짝퉁 제목 때문에 어린 소년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나 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5,000원에 판매하네요. 미국 팀은 이렇게 3대0으로 이겼습니다. D조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갈입니다. 한일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드 1을 그 당시에 받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D조의 실질적인 시드 1은 이 포르투갈이었죠. 일단 필살기 한번 발사해주고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역시 앞에서 몸빵을 해주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몸빵 해주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필살기가 위력이 약해지네요. 여기서 헤딩하고 싶은데 역시 포르투갈 강합니다. 이 당시 우리 감독은 히딩크 감독님이잖아요. 감독님의 국적은 네덜란드였는데 네덜란드가 예선에서 이 포르투갈한테 밀려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건데, 히딩크 감독님은 우리는 비기는 게임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덜란드의 복수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레인보우 크로스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아까 미국의 그 미사일 발사하는 기술이랑 똑같습니다. 그림만 달라요. 이 기술은 우리의 홍명보 선수처럼 루이스 피구 선수 전용 기술인데요, 공에 커브를 줘가지고 싹 옆으로 돌리면서 1대1 돌파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단점은 운동장 라인 근처에서 선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기술인데 거의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기술,
슬라이딩 태클 기술인데요. 우리는 홍명보 선수만 사용 가능한데 포르투갈은 모든 선수가 가능합니다. 포르투갈의 선수들 능력치는 이 게임에서 평균 이상인데요. 한국처럼 이런 필살 결정 슛이 없기 때문에 득점하기가 어려워서 CPU 상대할 때도 답답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비겨도 16강, 포르투갈은 이 경기 일단 이기고 봐야지 16강을 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2002년도 포르투갈은 2022년 포르투갈하고 승부욕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스로잉을 제가 한국의 필살기 롱 스로잉입니다. 남산타워가 앞에 있고요. 헤딩!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골! 골이에요. 필살기 중에 하나인 이 롱 스로잉은 평범한 스로잉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만 이뻐요. 축구 게임에서 남산 서울타워를 볼 줄이야.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그 당시에 전반전은 0대 0으로 비겼거든요. 대신 변수가 있었다면은 포르투갈의 주앙 핀투라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한테 백태클을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전반전 27분 경이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백태클이죠. 프로레슬링에도 드랍토 홀드라는 비슷한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 백태클을 보고 히딩크 감독님이 양복을 벗어던지면서 냅다 뛰어나갔는데요. 레드카드를 보고서 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한 골 더 넣고서 전반전을 마치려고 했는데 골대 맞고 나오는 아쉬운 슈팅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레드카드를 받을 때 심판한테 항의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벤투, 4년 동안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벤투 감독입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비기면 무조건 16강이고요. 포르투갈은 일단 이겨놔야지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포르투갈을 이긴 미국이 포르투갈에게 진 폴란드한테 2대 0으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포르투갈은 서로 비기기만 하면은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구가 눈치로 박지성 선수한테 야 우리 비기자 그렇게 제스처를 했고 다른 선수가 이영표 선수한테도 어이 천천히 해 뭐 그런 식으로 제스처를 했다는데 우리 선수들은 그거를 눈치를 못 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히딩크 감독님이 우리 선수들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도 쟤네가 뭐라는 거야 몰랐다고 나중에 말을 해줬고요. 팀의 주장 홍명보 선수하고 부주장 유상철 선수에게만 알려줬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죠. 2002년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력으로 16강 올라간 대회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이 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했지만요. 2006년 대회에서는 4강까지 갔고요. 2010년에는 16강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2014년에는 16강을 못 갔고요. 아무도 날 막지 않을 땐 이렇게 중거리 슛을 과감하게 날려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쉬운 게임이죠. 한국은 강팀이 맞습니다. 이번 22년 월드컵 한국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요. 26년에는 8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뛰는 선수들이 4년 있다가는 더 절정의 기량을 가질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도 그때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8강 갑니다. 제가 한 이 말은 4년 후에 성지가 되길 바랍니다. 원래는 2002년 월드컵 공식 명칭이 저펜 코리아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준 회장이 아니 왜 앞에 일본이 먼저 있냐 그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블라터 피파 회장이 아니 알파벳 J가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이 아니 피파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그러면 프랑스어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해서 결국 골에 그렇게 불리는 한국이 앞에 오게 됐다는 말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결승전 경기를 일본에서 하는 대신에 한일 월드컵으로 해야지 된다. 일본과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D조 경기가 다 끝났네요. 이 게임에선 우리나라가 승점 9점으로 올라가지만요, 2002년도 당시에는 승점 7점으로 1등으로 올라가죠. 원래 16강에서 이탈리아랑 붙는데 지금 스페인이랑 붙네요. 그렇겠죠. 16강부터는 컴퓨터가 임의로 대전 상대를 정하나 봅니다. 이번 경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16강에 올라온 대한민국 대표팀이 과연 우승컵을 들 수 있을지, 아니면 2002년도처럼 4강까지 갈지 다음 영상에서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 가지고 올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